오셨나? 응. 왜? 왜? 박선원 의원이 또 뭐 하나 좀 헐라고 오시는가 보지? 아이 하여.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 18일, 19일 양일간 법안 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변호인 선임 등의 지용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 등 지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의 감명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의 살인의 죄 및 상해와 폭행의 죄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어 해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어 해면 구역에서 태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 강제 또는 즉시 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인복지 실태 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이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 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 강선영 의원, 유영원 의원,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확인 신체 검사 시 질병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진료, 치료 기록 등 확인 신체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다음 임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시험 평가, 품질 보증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 방법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 법률안과 관련된 건가요? 박선우 의원님도? 아니,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세요. 아니 법과 관련되는 건 7분을 줘야지. 법? 법. 예. 그러세요. 원래 7분 드리세요. 법안 소위 이거 할 때 7분 드리세요. 7분씩 줬어요. 네, 어저께 하고 이틀에 걸쳐서 법안 소위 위원으로 법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핫했던 것이 오늘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개헌법입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고요. 법안 소위에서는 그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법안 소위 위원들 전부 다 제가 기억으로는 개헌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 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헌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또 법안 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또 조금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직무대행님, 예,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개헌법을 수정 보완하는 거에서는 동의했잖아요. 예, 뭐 의원님들 의견하고 해서 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같이 나눴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뭐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더라고요. 60개 법안 중에는 그걸 같이 빨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번에 군에서 공익신고자로 내정이 된 인원이 있죠. 몇 명 됐습니까? 예, 제가 뭐 언론에서 2명 된 거로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 네, 어제 정무위에서 건익위원장이 2명 됐다고 얘기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2명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됐고 한 명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얘기하긴 뭐 합니다. 그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을 했던 공익 신고자들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니까 국회의원에게 공익 제보를 하고 국회의원은 건의기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을 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요. 공익 신고자로 인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일부 뭐 형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뭐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군 장병들도 알아야죠.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분 보장이 돼야 되고 신원 보호 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14조에는 감경에 대한 조항도 나요. 공익신고자 등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범이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면은 감경이 되고 감면제가 되죠.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혜택도 여기 보호법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와요. 뭐 변호사비를 좀에 대한 거라든가 본인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이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아주 보호법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2명,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2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권익위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뭐 거기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 감안을 하고 또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엄군에 관여를 했거나 또 관여한 장병들 중에 지금 많이 불안할 거예요. 내가 수사를 받는 인원도 있고 아직 안 받았지만은 불안한 인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익 제보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경찰에서도 뭐 제대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아직 군에서도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수사는 저희가 지금 뭐 개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은 나중에는 뭐 말씀하시죠.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장병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공익 제보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각종군 장군하고 그 밑에 707 단장에 대해서 사실 여당에서는 각종군을 우리 민주당이 해유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707 특임단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해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가 최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별도로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예. 공익 제보자가 된 그런 것들 자체가 여기에 보호법에 보면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 정일종 위원장님이 707 단장 해유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해유라는 이런 것들을 아니요 전혀 하지 않고 1분 다 드리세요. 국방위가 아니요 그런 해유했다라고 자꾸 서로 간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안 좋죠. 왜냐하면 각종군 사령관도 본인은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누누이 본인은 했다 그러는데 제3자들이 해유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정쟁이고 우리 군 장병들이 12.3 비상계엄에도 사실 국민도 피해를 봤지만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죠. 지금 많이 감옥에도 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장병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부로 이 각종군을 해유했니 707 단장이 해유당했니 서로 이런 논쟁은 좀 종지부를 찍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선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 그거는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위원장님께서 뭐 탄핵 공작 모의 정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현태를 해유하신 것 같은데요. 야당 간사 없이 위원장실에서 만나셨죠, 위원장님? 예,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받았습니까? 진술서? 네. 녹음이요. 녹음하셨죠? 녹음이요.
녹음과 진술 그거는 제가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리고 보좌관 배석했죠. 다 있었어요. 그렇죠? 음. 그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동의 다상 아니 그 유니필이나 이런데 해외 파병 부대 나가고 싶다고 위원장께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안 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녹음이나 진술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는 제가 아니 판단할 그러니까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제가 거래가 알기로는 있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관 대행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박 의원님, 아니 없어요? 박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꿈이 얘기하십시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야 그, 간사 없이 무슨- 위원장 밀실에서 무슨 그 대령급 이야기를 반장을 회유하시면서 진술서까지 받았어요. 녹음도 다 하셨습니까? 그 녹음에 해외 파병 부대장 인사청탁은 뺐어요? 자, 장관 직무대행님, 김현태 특임단장 지금 돌아다니면서 해외 파병 부대장 해외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뭐 제가 뭐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관님 없어요? 국방부에 감사관 없어요? 그박 의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 의원님 아무리 감사해도-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참, 자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야 의원님들 공이 계엄과 관련해서 김현태 대령한테 대면 보고해달라고 한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김현태 대령이 모든 그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나서 국방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오겠다고.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냈고 와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해외 파병 청탁을 해요. 지금 이 수사 중인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으면 박선원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라고 그래서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에?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에? 그러면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은 여야 간사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층에서 만날 때 그럼 그것도 열린 공간이에요? 왜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장과 행동하셔야죠.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지금 이 판국에 탄핵 공작이니? 그때 탄핵 현장에 위원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제 나중에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함부로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유가 없었다. 우리 존귀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회유가 없었다. 앞으로 정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명확한 정황은 회유를 하게끔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12월 6일 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유튜브에다가 곽종걸 사령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차관님 군사 예를 하여튼 간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현직 특전사령관이 군사 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군인사 복무 규정 16조 위반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12월 10일 날 또 여기 국방의 긴급 현안 질의할 때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박범계 의원 오셔가지고 답변 이거 하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고 앞으로 끝까지 대주겠다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회유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께서 정의감의 발로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회유의 정황이 있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의 증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회유 이런 얘기를 정쟁을 하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쟁을 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서 정의감 있는 김현태 단장 불러서 그걸 우리도 단독으로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들어와셨어야죠. 그 자리에 오셔서 그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지금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자, 아이고, 자, 아닙니다. 저 이거 계속 진행하면, 자, 허영 의원님 자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저 허영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고 하세요. 네. 정확히 기록해서 꼭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비화폰이 다양한 불법 위법적인 계엄 내란 사태에 동원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쓰고 있던 비화폰의 상당수를 국방부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질의한 다음에 관리 전환의 규모와 사유 그리고 비화폰에 대한 일련 번호와 증명서가 있어서 관리 전환 내역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완을 전제로 해서 제가 제출을 받고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할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현태 특임장당도 헌재 진술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서부터 4일까지 707 특임대가 독자적인 SNS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국회에 제출한 특임단의 국회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문서로 그런 단톡방을 운영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 단톡방이 캡처가 되어서 운영됐다라는 사실이 단독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 대행은 특임단이 12월 3일서부터 4일 상황에서 그런 단톡방을 운영됐는지 그 단톡방의 네, 1분 더 드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국방부의 국회 협력단장이 지금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길 안내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헌재 증언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단장은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협력단장의 12월 2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6일 정도까지의 협력단장의 국회 내에 있어서의 활동 기록 이런 것들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자료 요구하시고요. 직무대행님, 임성근 소장이 25일 저녁 한다고 알려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임성근 사단장은 국방부나 그 해병대 군 자체 내부에서 조직의 기강이나 조직적 정의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지 않아요. 그냥 나가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연구관으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보직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예편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징계를 회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징계 회부
자료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이 무보직 대기 중 상태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후에 뭐 진도가 나갔습니까? 예, 뭐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네. 그에 대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네. 국방부에 건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오면 제가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병대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건의가 오면은 차관님은 그렇게 예, 그걸 뭐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해병대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차관 직무대행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조직적 정의는 빨리 해소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정의를 정의롭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냥 자동 예편되게 그냥 방관을 하고 부정의를 저지른 사람은 그걸 정의롭게 바로 세우겠다 한 사람은 지금 기소당하고 무죄 선고됐는데도 조직이 해결하지 않고 이 무보직으로 계속 대기를 시키고 있고 이렇게 서로 소극적으로 핑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 네, 김병주 의원님 신상 발언 요청하셨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세요. 네. 각종군 사령관을 해유했다는 거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해유한 사실이 없고요. 각종군 사령관도 본인은 해유당한 적이 없다.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그 707 단장도 여기 와서 사령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좀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정황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 윤상현 의원은 여기에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확히 기자회견 하세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마세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국방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국방위원으로서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본인들이 핵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안 나오고 하니까 실제 국민들은 제2내란, 제2비상계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박선원 의원하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혹시 또 영상 찍는데도 편집하고 하면은 회유한다고 할까 봐 도착서부터 풀을 공개적으로 완전 라이브로 한 겁니다. 거기에는 특전사 경호병들도 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안에서 전 국민이 보게 한 겁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가 김병주 TV 때 나올 때부터 탄핵 공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윤상현이가 하답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답을 해서 해유했니 공작했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한몸이란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박종근 사령관 지금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았잖아요. 이제 좀 풀어줍시다. 무슨 놈의 해유입니까? 해유하면 저하고 임종덕이하고 더 친하고 성일종 의원하고 더 친하지. 제가 성일종 의원 해유할 수 있어요? 임종덕 의원님 해유할 수 있어요? 아니 김병주 의원이 뭐 김병주 의원 사령관 할 때 작전처장 했다며요. 사령관 할 때 연합사 작전처장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같이 말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참모로 안 했어. 면책 특권에 숨어서 일꾼들을 비겁한 하지 마세요. 정신 차려요. 내란 수리하고 한몸인 윤상현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지금 전 장관을 비하하려고 와 있어요? 공격하려고 왔습니까? 아이고 진짜 문제 제기 안 하니까. 내란 수리와 한몸인데.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김병주 의원님. 자 윤상현 의원님. 아니 어디 있었어요? 그럴 자격 있어요? 그럴 자격 있냐고? 김병주 의원님. 국민께 적고 제지해야지. 무슨 놈이? 아이고 참 치졸하다. 그래서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여당 의원님이든 야당 의원이든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맞게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 아닙니다. 더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자꾸 드리게 되면 자, 아니 김병주 의원님, 여기 김병주 의원님, 자 됐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자, 뭐 유튜브 찍으니까 유튜브들 찍고 있나요? 자 그만하시고요. 자, 우리 안건부터 김병주 의원님 그만하세요.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아니 김병주 의원님 좀 따라주세요. 임종덕 의원님, 임종덕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드리면 또 이게 언쟁이 높아지십니다. 하시려면 요 법안 처리하고 그 이후에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법안 1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박선원 의원님, 예, 법안 1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 법률을 개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군용장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죠. 예, 군용 장비는 다 그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그 직무대행께서는 수방사령관 하셨기 때문에 특임단의 임무와 그들의 군용 장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이 군용 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 잠그는 용이에요? 잠깐 나와보세요. 조금 앞으로 나와도 돼. 괜찮아. 자, 이겁니다. 요 앞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코브라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 뽑아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걸로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에요. 저거 707이 들고 왔던 거예요. 자, 저런 장구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다 이끌어 보셨는데 거짓말 마구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갖고 와봐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저거 하나 더.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마이크 끄세요. 아니 박선원 의원님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이 법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조 판매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그걸 지금 그런 논쟁으로 합니까? 지금 박선원 의원님 지금 아니 의원 품격에 맞게 하세요. 만약에 그걸 하시고 싶으면 법률안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한기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회의를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지. 지금 그걸 그렇게 말해요. 전혀
그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 참. 공공의 균형 장부 단속에 보면 이게 문장군이냐고 여기에 아니죠? 그걸 헌법재판소가 의원님, 이 법안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내용들은 법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하세요. 지금 이 법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지금 무슨 뭐 지금 뭘 가지고 얘기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자,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도망가지만 내 성립법에 대해서 물을 게 있다고 그냥 장들이서 위원장 아이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하시죠. 의결하고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 심사와 비용 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법률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하고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아니 어떤 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니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나시. 아까 7분을 드렸는데 엉뚱한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법률안과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면 제가 이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법안이 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사내를 발언권을 아니 그러니까 법률안에 관련돼서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이 법안하고 무슨 관련이? 내가 이 법안 냈습니까?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회의를 아까 회의 방해한 거 하신 거잖아요. 자, 하영 의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자,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법안을 이게 1번 항이죠. 자, 1번 법안을 제일 뒤로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66조 3항과 제79조 제2항에 따라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걸 넘겨야지. 의사일정 제2항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부터 10항까지 허영우 의원, 김성원 의원, 민홍철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책임 운영 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14항 홍기원 의원,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15항 군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1항까지 안규백 의원, 강선영 의원, 유영원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2항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24항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훈련비 지급 강행 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이의 제기로 보류되었으며 이후 훈련비 지급을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부차관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강대식 의원과 부승찬 의원의 동의로 번안 요청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수정 내용은 훈련비 지급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번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동의안 및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내고 그거는 다음에 토론하시죠. 김선호 국방장관님 국방장관 직무대행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계세요. 예,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승찬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정부에서 발의한 군복 및 정부에서 발의한 한 3건과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인의 처우 개선 및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발의해 주신 군 인사법 일 개정 법률안 등 총 17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본 법안들이 법사위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네, 황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네, 그리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탄약 계엄 때 탄약 불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직무대행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보면은 부대가 출동하면서 탄약이 불출된 게 이게 민간인과 그것도 이제 상대가 비무장이잖아요. 헌법기관에 들어간 거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12.12 같은 경우 상대가 무장됐을 때 뭐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탄약이 이제 실탄이 불출된 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민간인이고 헌법기관이고 사실 군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실탄까지 불출돼서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그 당시 들어간 군인들 이야기는 계엄군 이야기는 훈련인 줄 알고 왔다. 도착해 보니까 국회다. 그럼 첫 번째는 의문이 가는 거는 당시 정보사령부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이 탄약 불출권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법안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재판 중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하부대의 훈련이라고 속이고 일반 그 탄약을 자동으로 이제 불출돼서 갖고 나간 것처럼 한 것인지 이거 부대원들을 이제 속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이 간이 탄약고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탄약고에서 불출되지 않고 그럼 이것은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실제 500발 어느 부대는 500발 정도 580발 정도 불출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는 뭐 몇만 발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간이 탄약고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럼 이건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경계태세 2급 여기 맞지도 상황에 맞지도 않는 경계태세 2급을 발동하고 이거는 탄약 불출 준비 상태. 이것은 탄약을 무기고에서 꺼내서 부대에게 전달하지 않는 상태를 불출 상태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것은 지급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민간인 대상의 헌법기관으로 대상으로 하는 이 여기에 군 예하부대원들을 훈련이라고 속여서 탄약을 가져가게 한 건지 아니면 탄약을 실탄을 가져가기 위해서 간이 탄약고에서 기록도 없이 가져간 건지 상황에 맞지도 않는 경계태세 2급을 발동했는데 경계태세 2급이면은 탄약 불출 준비 상태여야 되는데 지급 준비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난 5.18 때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방부가 좀 조사를 하고 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개선이. 그래서 이 상황을 국방부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이거 무슨 죄를 털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5.18 이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고 이 조사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사항을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요. 또 저희가 지금 수사하고 같이 영역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거는 영역에 이해합니다. 침범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에게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수사가 하겠습니다. 끝나더라도 이후에도 이건 개선돼야 예, 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웅 의원님 5분 뭐 더 쓰시겠다고요? 아니 이 법안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예,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법안의 그 주요 내용 보면은 이 자료 7페이지 보면은 군복 또는 군용 장구의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판매 권한이나 이 판매업자의 권리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죠.
예, 현행 법안은 그것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지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법안 그렇죠.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용 장구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그것은 뭐 지금 현재 군인들한테 개인에 지급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 것이 다 그 부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군화도 포함되고 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는 예. 거죠. 뭐 헬멧부터 시작해서 장갑이나 기타 관련 개인이 쓸 수 있는 장구가 다 군용 장구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인 공제회에서 지난 1년 시니어 아미라고 하는 그 상품을 개발해서 15에서 23만 원에 판 것 기억하십니까? 판매를 한다는 예. 것이 제가 아니 그니까 홈페이지다가 그 판매를 했는데 요게 1년만 하고 딱 판매가 중단됐어요. 시니어 아미 장구가. 예? 군인공제에서 한꺼번에 사줬습니다. 한꺼번에 사다가 이제 시니어 아미에서 사시겠다 하는 분들에게 이걸 팔았거든요. 근데 이 시니어 아미의 회장이 윤모 씨인데 이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전 의원님, 성모 의원님의 최측근이에요. 이분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존경하는 성모 의원님의 동생분이 위원장이시고 그래서 이 법률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동 구매해서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리고 이미 한꺼번에 샀으니까 납품한 시니어 아미의 윤모 회장이 예를 들면 판매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중단했다가 또 판매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님 이거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정부에서 발의했는데 이 위원장하고 군용 상관없어요. 장구에 관련된 업체분들이 사실 다 중소기업이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정상 이것을 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못해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사업이 취소되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제기가 돼서 정부 차원에서 예.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연장해 주자는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것이 뭐 그렇게 연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장관 직무대행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하고 이 군용 장구를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품목도 많지만 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일시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판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든지 이미 납품해놓고 물건이 다 소화가 안 되면은 이 법은 필요한데 이 법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의혹을 제기 드리니까 이용빈 기조실장께서든 확인을 하세요. 정재관 그 군인공제 이사장 쪽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시니어 아미 장구 1년 동안 15에서 23만 원을 팔고 일시불 한꺼번에 목돈으로 비싸게 사가지고 이런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라 이거예요. 예,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박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하고 관련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안규백 의원님, 예, 안규백 의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장관 대행님 잘 오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중심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가합니다. 그 지난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김현태 특임 단장은 전쟁 기념관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네, 이날 김 단장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장관께서 지시를 했습니까? 예, 뭐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또 지시를 했습니까?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현태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전 장관한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면서 울먹이는 상황을 보셨죠? 예, TV에서 봤습니다.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나와서 부대원들의 선처를 하면서 호소했던 우리 그 김현태 단장의 저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어의 눈물이었고 고디에서 이 장소에서 이 말하고 저 장소에서 저 말하는 말의 그 범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07 단체 텔레그램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보셨죠?
예, 제가 뭐 어제 언론에서 나온 것을 좀 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시 46분경에 김현태 단장이 본회의장 맞는 것이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는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맞고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 이렇게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 부대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지금 적시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집회를 막고 가로막고 계엄을 방해를 했던 명백한 저는 이게 물적인 증거가 공개됐다고 봅니다. 김현태 단장은 그 헌재에서 본의원이 지하 통로에서 본의원을 마주치고도 그냥 통과시켰다는 것은 체포 구금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로 지금 삼고 그것을 일관되게 그 헌재에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김현태 단장이 그냥 눈물을 믿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국회 지하 통로에서 CCTV가 공개된 걸로 이것이 사그라졌습니다. 제가 그 인원을 본 것이 0시 59분 어간이었고요. 이 김현태가 단전을 시도했던 것이 1시 5분경입니다. 제가 그 직전에 김현태 단장을 마주쳤는데 이미 그때는 의원들이 정국수가 채워져서 이미 다 모여 있었고 저에 대한 체포는 단순히 단전 우선순위에 저는 밀렸었던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시간 어가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친구를 지하 통로에서 58, 9분에 받고 단전은 1시 5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행님께서 이 단체 텔레방이 이제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단장의 모습을 보고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는 707 부대원들의 명예가 김 단장의 악의 눈물과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추됐다. 이 친구를 이런 자를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참수부대 707 부대원들의 지금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 앞에서 또 국회에서 헌재에서 대국민 기만 행위를 한 이런 자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요만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젊은 친구가 이 대령이 젊은 친구가 국회 앞에서 한 이야기 다르고 국방부 앞에서 한 이야기 다르고 헌재 앞에서 한 이야기 다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보니까 이게 지금 한 5번, 4번 이렇게 이 번복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친구를 반드시 저는 문책을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법안과 관련해서 이 개헌법은 재정법이 아닙니다만은 약 60여 건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위원장님께 이 6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개헌법에 관련해서 재정법이 아니지만 됐기 때문에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까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하셨는데 예, 하여튼 뭐 대화방 관련해서 언론에서 봤고 그거 아마 수사에서 확인이 될 거고요. 사실 이번 관련된 사태에 있어서 제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관련된 조치들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기소가 된 사람은 제가 인사적 조치를 다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현태 단장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원칙과 맞지 않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제가 얻게만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셨어요. 여기서 정리하시죠. 네. 예, 아니 많이 드렸어요.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강선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임정도 의원님 하시고 백선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에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내팽개치고 증액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만으로 강행하고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방식으로 뒤늦게 예산을 처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 내역을 보면 국방 예산에 한정해서 보면 단기 복무 장려금, 훈련 간부 급식비, 기본 급식비 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 예결 소위와 국방위 예산 심사를 다 통과를 하면서 여야가 합의돼서 증액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단기 복무 장려금은 162억 증액, 훈련 간부 급식비 695억 원 증액, 그다음에 기본 급식비는 2,202억 원이 증액되도록 지난번에 다 회의해서 여야 간에 합의됐는데 이것들이 독단적으로 감액 예산만을 의결시키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지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처리했어야 하는 예산들을 모으고 거기에 지역 화폐 예산을 끼워 넣어서 결국 이번에 민생 회복 추경안이라고 간판을 바꿔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결국 다수결에 의한 표결은 합의와 협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게 전 다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밝힌 야당의 예산 삭감의 문제점도 하나에 포함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오늘 법안 소위를 한다고 해서 저는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5분을 주세요. 예. 5분을 주세요. 예,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허영 의원님 좀 아이 아니 제가 지금 받았잖아요. 저 다른 그거 기회를 제가 미리 먼저 다 정해져 가지고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있는데 그걸 하고 합시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직무대행님. 예, 방금 안규백 의원께서 707단 대화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열리는 국조특위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또 김현태 단장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것은 뭐 국조특위에서 뭐 선정을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4차, 5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야 공이 추천했던 김현태 단장을 일방적으로 증인해서 제외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그때 있었죠? 예, 같이 국조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예. 여기 항의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까지 다 또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회유가 있었네 없었네, 가스라이팅이 있었네 없었네 하는 부분들이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조특위에서 내일 반드시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께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좀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선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백선희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래서 남용이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쏙 빼버린 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만을 들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의적 해석이나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통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 60여 건의 계엄법 관련된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는 국회 사전 동의제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즉시 계엄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 그리고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요? 예, 뭐 저희는 그런 내용들이 헌법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회의 심의 과정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그 헌법 89조 3호에 보면은 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의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 없이 심의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치 헌법 개정을 그 대통령께서 발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자료 화면은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었는데요. 이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대통령 발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12조 4항의 위임에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서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셨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토의를 거쳐서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그 국무회의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심의 의결 결과가 다른 국법상 행위를 할 경우 자칫 위헌 위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헌법 개정이 국가의 법적 기틀을 바꾸는 중대한 절차이기에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의결 절차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헌법이 위헌 사항이어서 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무회의록에서 했던 한 사안이 아니라 지금 헌법에 명확하게 그 사안들은 국무회의는 심의로 규정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그것을 뭐 하위법이 심의 의결이라는 것을 같이 네,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물론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정부 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의결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긴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헌법이 개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끔찍히도 생각하는 제2의 불법 개란과 내란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만분의 1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현행 법 체계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변경에 대한 사전적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소위가 다시 개최되게 되면은 이 계엄법 관련해서 더욱더 숙고해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그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을 때 정부와 여당이 예, 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소위 논의할 때 여야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선영 의원께서 국회의 국방 관련된 장병들 및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 비용에 대한 예산을 국회 민주당이 증액에 뭐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삭감했고 이런 정말 허위 날조를 넘어서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그동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심의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계신 김선호 권한대행께서 예결위 간사인 저한테 찾아와서 5천억 규모에 있어서 장병들과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 기본 급식비에 대한 인상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고 저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대정부 질문을 했었고 예결 소위 과정에서도 이 증액 요구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막판에 기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복원, 그다음에 특활비 복원 이외에 증액에 대한 아무런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증액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이 처우 개선과 기본급식비에 대해서 증액 무산을 시킨 것처럼 허위로 편집해가지고 이런 날조 선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편집적으로 날조에 가서 망상에 기반한 민주당 예산 사건 변호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봐주십시오. 마무리하시죠. 네. 아니, 이건 중요한 국민들과 장병, 군인들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간 드렸습니다. 충분히 드렸어요. 그만하시지요. 이거는 한두 번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또 계속 치고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니 그만 좀 하시죠. 왜냐하면 의원님들 회의 이제 그만 저한테 추미애 의원님도 법안과 관련돼서는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김병주 의원님 충분히 제가 다 기회 많이 드렸고, 그걸 이제 위원장한테 좀 따라주세요. 제가 충분히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사내를 선포합니다. 계속 간다고요. 계속. 무슨 내가 그 법하고 법안 정부 있는데 박성은 의원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